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3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입니다.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줄 김제동의 밥과 사람 이야기. 내 말이 그 말이에요는 작가 김제동이 방송이나 공연하는 것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이 발견한 일상의 작고 기쁜 순간들을 담은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김제동이 나를 먹이고 남을 먹이는 돌봄의 살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함께 웃으며 치유받는 뭉클한 순간들, 그리고 임시 보호하던 강아지 타니와 5년째 함께 살면서 느낀 가슴 따뜻한 순간들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띄우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저자는 거창한 의미나 맥락보다는 친구들과 떡볶이 집에서 수다를 떨듯 힘들 때나 기쁠 때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서로 이야기 나누는 듯 읽고 나면 풋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제동은 조선시대 이야기장으로 불리던 강담사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기도 하고 어떤 작고 기쁜 일로 마음을 채우시냐며 다정한 안부를 건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바람 불고 마음 불안해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도 그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읽고 모두 행복해지시길. 두 번째 도서는 즐거운 남의 집입니다. 민달팽이 세대란 주택가격 급등으로 청년들이 주택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껍데기 집이 없는 민달팽이에 빗대어 칭하는 말입니다. 민달팽이는 집이 없으므로 속살이 훤히 드러나 보이고 사방의 도사리는 위험으로부터 피할 곳도 없습니다. 점액질 같은 희미한 흔적을 남기면서 항상 어디론가 바삐 이동을 합니다. 오래 머물 안식처 없이 이곳저곳 흔적만 남기고 떠도는 청년 세대의 처지를 대변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19세에서 34세의 인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86.8%가 된다고 합니다. 웬만해선 평생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울지 모르는 세대고 아마 그중 상당수는 하려고 들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착실히 모아 마련할 수 있는 보증금의 크기는 빤합니다. 사회가 상상하는 청년의 삶의 크기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거하는 곳은 온전한 집이 아닌 빨리 벗어나야 할 과도기적 공간,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곳, 그러니까 탈출해야 할 임시 숙소라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월세 아니면 전세라는 형태의 빌린 집에 살면서도 이곳이 단순히 다음역을 위한 정거장만이 아님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0년대생 건축가이자 세입자인 두 남자 이윤석과 김정민. 이들은 소유만 부추기는 사회에서 집을 갖지 않고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안고 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2030세대가 시주택 마련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인정하면서도 내 집이란 꼭 집을 사야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운 남의 집은 물리적인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쌓은 정과 인연과 이야기가 모여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빌린 집도 내 집이라 소리치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겨울 대자비입니다. 최유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눈으로 렌즈로 자연을 담았습니다. 찍은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가끔씩 포커스가 아웃된 사진이 그대로 겨울 대자비에 실려 있습니다. 쪽수도 없이 캡션도 없이 어디선가 떨어져 나온 듯한 진흙과 고목과 눈과 강물의 조각이 독자들을 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데려갑니다. 산맥에서 호수로 흐르는 물처럼 여행자의 시선과 감상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흘러내려옵니다. 짧거나 길거나 나른하거나 외치는 듯한 저자의 문장 속을 따르던 우리는 어느덧 바로 이 장면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여행자의 신분이 됩니다. 문득 떠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멀리로 떠나고는 싶은데 왜 떠나야 하는지, 떠난다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떠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찾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자는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도시도 휴양지도 아닌 거칠고 황량한 시베리아여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든 어느새 그곳은 이곳이 됩니다. 값을 치른 순간부터 몸이 근질거리고 이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비 여행자를 들뜨게 합니다.
기다리는 순간부터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저자와 함께 겨울을 설원을 제 내면을 이동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저 이동하는 인간의 발걸음은 시리고 언체로도 가벼울 뿐입니다. 네 번째 도서는 취할 준비입니다. 이 책 취할 준비는 여행기와 입문서 사이에 머물러 있던 기존 우리술 책의 틀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술의 현재와 그 술에 열광하는 요즘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솔직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술 냄새 풀풀 나는 일터를 가진 저자이지만 말수를 들이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의 주량은 겨우 소주 석 잔입니다. 제철 안주를 찾아 낚싯배에 몸을 싣고 산골짜기에 은둔한 명인을 쫓는 기자의 주량치고는 너무 약소한가 싶지만 술을 향한 그의 열정과 탐구 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주량은 아주 사소한 것일 뿐. 술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것이 바로 전통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030세대를 강타한 위스키 열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아재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우리술이 젊은 층에서 더욱 다채롭고 고급스럽게 소비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2021년 941억 원에서 2022년 1629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전통주 산업 규모만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이자 전통주 소믈리에로 가장 핫한 곳에서 소셜술 모임을 주도하는 이 책의 저자는 회사에서 술을 제일 못 마시니 일만 하고 올 것 같다는 부장의 말에 엉겁결에 우리술 취재를 맡았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그의 주량은 고작 소주 석 잔. 저자가 몸담고 있는 농민신문은 농협이 발행하는 매체로 국내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우리술을 취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오지를 돌며 다양한 취재원을 만날 수밖에 없는 저자의 업무 환경 덕분에 이 책에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취할 준비에는 새로운 시대의 술꾼이자 술문화, 생산자양 유자로서 저자가 경험한 다양한 장면들이 에세이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본문을 관통하며 정보를 전하는 취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우리술 상식은 누구나 궁금했을 우리술의 기초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는 한식문화사전입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은 첫날 밤 무엇을 먹었을까요?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설렁탕은 어떤 의미일까요? 냉면은 누가 어디서 먹기 시작했을까요? 조선시대 음식조리서에 나오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그림에 나오는 불고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민의 밥상과 양반의 밥상과 공중의 잔치상은 어떻게 차려졌을까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학작품에서는 음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옛 그림에는 한식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우리 노래는 음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문학, 문헌, 미술, 식재료, 음식, 의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문학, 민속학, 미술사학, 한의학,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15명의 필자가 한식문화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할까? 이 책은 영감이 필요한 사람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 예술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기획자나 연출자, 음식 관련 학자나 평론가 등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영감을 필요로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자들은 가끔 잠이 안 올 때라든지 비가 주룩주룩 온다든지 애인이 떠나버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쓱 읽지 말고 차분히 펼쳐보면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여러 문화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섯 번째 도서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뮤지션 김창완의 에세이집입니다. 김창완은 1977년 산울림으로 데뷔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지금까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가 써내려간 곡들은 아이유, 장범준, 김필, 스트레이키즈 등 후배 가수들에 의해 다시 불리며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는 김창완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답한 편지와 오프닝을 엮은 책입니다. 손으로 그린 47개의 동그라미 중 두어 개만 그럴듯한 것처럼 회사 생활도 47일 중 이틀만 동그라면 동그란 것이라고 위로하는 편지는 SNS와 블로그에 오랫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청취자에게 산울림의 막내 김창익을 잃은 상실감을 고백하며 건넨 편지도 눈물겹게 실려 있습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에는 이처럼 따뜻한 격려뿐 아니라 어그러진 일상에도 실망할 것 없다는 응원과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졸작들도 그 자체로 예쁘다는 김창완만의 독특한 인생관이 담겨 있어 읽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책입니다. 또한 어제의 슬픔과 비애를 모어 별거냐
으며 대수롭지 않게 털어버리고 오늘의 자전거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그만의 경쾌한 삶의 태도가 돋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아쉬워하지 않고 상처를 돌아보면서도 내딛는 지금의 걸음걸음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늘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